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이 쓴 각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작은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시계에서 반복되는 숫자들, 우연 이상으로 보이는 만남들, 현실에 메아리치는 꿈들. 하지만 당신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해버립니다. 칼 융은 이런 순간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되어야 할 사람으로 이끌려고 하는 무의식의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미묘한 언어를 무시하는 동안 당신은 인생의 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결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신호들을 해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단순히 관점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항해하는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이상한 경험들, 누군가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카카오톡을 보낸 순간 답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울려 퍼지는 그 노래, 정확한 순간에 책장에서 떨어진 그 책, 이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직접적인 소통이라면 어떨까요? 마치 당신의 정신이 거대한 안테나처럼 보이지 않는 주파수들을 끊임없이 수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모든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 정신의 더 깊은 층이 존재하며 이 연결이 동시성을 통해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무시하도록 길들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 당신은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야. 하지만 융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신호들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면 단순히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목적으로부터 단절되어 인생의 방향에 대한 명확함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마치 내면의 나침반과 연결하는 선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직업적으로 길을 잃은 느낌을 받고 있던 35세 여성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달 동안 지연 씨는 333이라는 숫자를 항상 보았습니다. 시계에서, 차량 번호판에서, 영수증에서. 융의 신호 해석 틀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무시했습니다. 333이 심리학적 수비학에서 창의성과 진정한 표현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무언가가 딸깍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우주가 몇 달 동안 지연 씨에게 소리쳤던 것 같았습니다. 창의성을 깨워라. 3개월 후 지연 씨는 대기업을 떠나 항상 꿈꿔왔지만 시도할 용기가 없었던 디자인 스튜디오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깊은 심리학입니다. 융은 우리의 정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장 높은 잠재력에 맞추려고 하며 동시성을 언어로 사용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이 언어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면 더 진정성 있고 강력한 방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융의 체계에서 첫 번째 요소는 인식입니다. 야, 당신의 마음을 극도로 민감한 의미 탐지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동시성은 항상 특별한 감정적 느낌을 동반합니다. 융이 느낌톤, 필링톤이라고 부른 일종의 심리적 울림입니다. 단순히 시계에서 11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을 정확한 순간에 10대 1비를 보고 이것은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그 틀림없는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 맥락입니다. 융은 동시성이 항상 전환, 의심 또는 방향 모색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적 마음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무의식의 답변입니다. 따라서 동시성이 발생할 때 당신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상징적 관련성입니다. 모든 동시성은 원형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시야와 자유를 나타내고 나비는 변화를 상징하며 특정 숫자들은 깊은 심리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에 직접 말하는 이러한 보편적 상징들을 수십 년간 매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시성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기를수록 그런 경험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마치 우주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집단 무의식이 당신이 마침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강렬하고 명확하게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이러한 동시성들이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당신의 능력을 문자 그대로 바꿀 수 있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직업 변경에 대한 어려운 결정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편대를 이루어 날아가는 새들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그림에서, 심지어 TV 광고에서도 처음에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융의 틀을 기억했습니다. 편대를 이룬 새들은 집단 리더십과 여정에 대한 신뢰를 상징합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서 퍼즐이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직업 변경에 대한 제 저항은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 방법의 진정한 힘은 당신을 직관적 지혜와 다시 연결해준다는 점입니다. 융은 우리가 집단 무의식을 통해 개인적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성은 이 더 큰 지혜로 향하는 창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생각하고 있을 것을 알겠습니다. 진정한 동시성을 일반적인 우연의 일치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융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동시성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깊은 개인적 의미,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당신을 순간 멈춰 서게 하며 주에 깊게 살펴보게 만드는 강렬한 직감입니다. 마치 소음을 듣는 것과 음악을 듣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의미 있는 패턴이 있을 때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아마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기준을 알았으니 융이 가장 강력하다고 여겼던 특별한 유형의 동시성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신성한 무언가를 삶에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동시성들은 더욱 강렬하고 반복적이며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감정적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외부 현실을 통해 내면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당신이 특정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 변화로 이끄는 동시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감정적 내비게이션으로 상상해 보세요. 다음 목적지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안내 신호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 모든 일들을 조율하는 더 큰 지혜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는 수년간 독성적인 관계에 얽매여 있었지만 끝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민수 씨는 계속해서 흰 깃털들을 발견했습니다. 길바닥에서, 차 안에서, 심지어 집 안에서까지. 어느 날 민수 씨는 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서 흰 깃털을 발견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흰 깃털은 상징적으로 해방과 정화를 의미합니다. 민수 씨의 무의식이 자유로워져라 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냈을 때 깃털들이 나타나는 일이 멈췄습니다. 3개월 후 민수 씨는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동시성들이 종종 중요한 만남과 기회들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입니다. 융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그 순간을 위해 에너지적으로 준비시키는 일련의 동시성들을 경험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이 다가오는 것과 진동적으로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성들은 심리적 조율의 역할을 하며 우리에게 운명 지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적 주파수를 맞춥니다. 라디오 채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메시지를 명확하게 받으려면 정확한 주파수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적 준비를 이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동시성들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편에서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융은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신호에 응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동시성들을 목격하면서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우주가 지속적으로 힌트와 길잡이를 제공하고 있지만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소통이 점차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도우려는 누군가를 계속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는 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성들을 알아차리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행동할 용기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동시성들이 종종 집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의미의 별자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의 신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형성하는 일련의 연관된 신호들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물에 대한 꿈을 꾸고 다음날 수영 강사를 만나게 되고 저녁에는 바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이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종합해보면 감정적 치유와 인생의 유연성과 관련된 무언가로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암호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조각은 혼자서는 의미가 없지만 모이면 명확한 방향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의미의 별자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융의 이론체계의 아름다움으로 직접 이끕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혼돈을 보는 곳에서 패턴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무작위성을 보는 곳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합리적 논리를 초월하는 지혜에 의해 안내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하지만 무시될 때 깊이 신성한 무언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특정한 신호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동시성은 다른 모든 것과 다릅니다. 강렬한 감정적 절박함을 담고 있으며 당신이 주목할 때까지 점점 더 자주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간에서 당신은 이 막힌 신성한 요소를 식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왜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는데 그토록 큰 저항을 만드는지, 그리고 이 저항 자체가 어떻게 당신의 가장 깊은 변혁의 열쇠가 되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다음 구간에서 당신은 이 막힌 신성한 요소를 정확히 어떻게 식별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는데 그토록 저항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안에 이 막힌 신성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는데 그토록 저항했을까요? 답은 윤기 자아의 저항이라고 부른 것에 있습니다. 사회적 조건화와 외부 기대를 통해 형성된 우리 일부인 자아는 매우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를 익숙한 영역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반면 신성한 것은 그 본질상 미지의 것, 신비로운 것, 이성적 마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은 우리가 저항하는 모든 것은 지속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신성한 요소를 차단할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우연이나 운명으로 잘못 해석하는 일련의 신호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은 강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길을 찾아내며 주변의 모든 것을 침수시켜서라도 흘러갑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특정한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다른 시기에 나타나 비슷한 교훈을 전해주는 것 말입니다. 특정한 숫자나 상징 또는 상황들이 마치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편집증도 마술적 사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성한 요소가 무의식의 언어를 통해 당신과 소통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들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계에서 11리비를 보고 소원을 빕니다. 바닥에서 깃털을 발견하고 천사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같은 사람과 3번 마주치면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자적 해석이야말로 신성한 요소를 차단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계에서 11리비를 보고 소원을 빕니다. 윤군 상징들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11리비를 반복적으로 볼 때 그것은 소원을 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정렬, 균형, 외적 삶과 내적 진실 사이의 동시성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만날 때 그것이 반드시 로맨틱한 사랑이나 영적 연결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거울을 들고 있다는 것, 당신이 자신 안에서 통합하거나 치유해야 할 무언가의 투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차단된 신성한 요소는 고장난 내적 내비게이션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에게 감정적이고 영적인 GPS가 있지만 수년 동안 그 안내를 무시해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국 이 GPS는 더 크게 소리치기 시작하고 같은 경로를 반복하며 같은 방향을 고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때까지 점점 더 크게 울리는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신호들은 더 명백해지고 더 빈번해지며 무시하기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신호들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심리적 저항에는 3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책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신성한 신호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에 따라 행동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의미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 판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합리주의 사회는 신호를 믿는 것이 원시적이고
미신적이며 유치한 일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러한 경험들이 당신의 삶에 명확성과 방향을 가져다 줄 때조차도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세 번째 원인, 실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호를 따라갔는데 실망한다면, 이 직감을 신뢰했는데 그것이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이 실망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 자신의 내적 지혜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융은 수십 년간의 분석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이 차단된 신성한 요소를 적절히 통합하는 방법을 배울 때 그것은 절망적인 신호들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을 멈출 뿐만 아니라 개성화 과정에서 당신의 가장 큰 동맹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최대 적을 최고의 친구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힘이 당신을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과 공유할 프로토콜은 무의식 통합에 대한 융의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현대적 현실에 맞게 적응된 것입니다. 이 신성한 요소를 건강하고 변혁적인 방식으로 차단 해제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5가지 단계입니다. 실용적 적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당신은 삶의 신호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각 단계를 정확히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판단 없는 인식입니다. 일주일 동안 즉시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당신의 관심을 끄는 모든 신호들을 기록하세요. 반복되는 숫자든 적절한 순간에 들리는 음악이든 길을 가로지르는 동물이든 같은 날 여러 번 듣는 단어든 상관없습니다. 필터링 없이, 부끄러움 없이, 판단 없이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두 번째 단계, 상징적 분석입니다. 일주일간의 기록 후 패턴을 살펴보세요. 어떤 주제가 반복되나요?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할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문자적이거나 신비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 해석을 추구하세요.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본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어떤 부분이 자유를 추구하는가? 이중 숫자가 당신의 관심을 끈다면 질문하세요. 내 삶에 어디에서 더 많은 균형이 필요한가? 세 번째 단계, 감정적 검증입니다. 융은 진정한 상징들이 감정적 에너지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요소의 진정한 신호는 당신의 몸에서 특별한 감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전율, 딱 들어맞는 느낌, 사건 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느껴지는 감정, 의미 없는 우연과 에너지로 가득 찬 동시성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네 번째 단계, 상징적 행동입니다. 진정한 상징적 패턴을 식별한 후에는 그 상징을 존중하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문자적 행동이 아니라 상징적 행동을 말입니다. 패턴이 자유의 필요성을 가리킨다면 어려운 대화를 나누거나 미뤄왔던 변화를 만들 때일지도 모릅니다. 연결의 필요성을 가리킨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거나 자신과 다시 연결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지속적인 통합. 신성한 요소는 한번 해방시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살아있는 체계입니다.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직관과 연결하고 내적 신호와 연결하고 상징적 지혜와 연결하세요. 신비로운 수행이 아니라 정신위생의 한 형태로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성한 요소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호들이 극단적이기를 멈추고 미묘해집니다. 뻔하기를 멈추고 우아해집니다. 융이 초월 기능이라고 불렀던 것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이성과 직관 사이를, 알려진 것과 신비 사이를 항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삶과 맞서 싸우는 대신 삶과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수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5세 여성으로 어디서나 434라는 숫자를 본 지 수년이 지난 후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시계에서, 차량 번호판에서, 쇼핑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펼친 책의 페이지 번호에서 말입니다. 수정 씨는 완전히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것이 천사들의 신호라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웅대한 무언가를 위해 부름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숫자는 정신적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프로토콜을 적용했을 때 449는 항상 수정 씨가 중요한 결정을 회피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숫자는 외부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부의 코드였습니다. 미루기를 멈춰라 라고 말하는 심리적 알람이었습니다. 수정 씨의 무의식은 우유부단한 순간들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동시성을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합한 후 수정 씨는 4414를 강박적으로 보는 것을 멈췄고 외부 신호로 나타나기 전에 미루는 경향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42세 남성 정호 씨는 계속해서 길에서 깃털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새의 깃털들을 있을 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항상 대기업 직장 생활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날아야 한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콜을 적용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깃털들은 정호 씨가 창의성을 잊을 때, 기계적인 루틴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정호 씨의 영혼이 길에 알림표지를 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합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창의적인 순간들을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퇴근 후 시간에 글을 쓰고 회사 프로젝트에 더 많은 창의성을 가져왔습니다. 결과는 깃털들이 강박적으로 나타나기를 멈췄고 정호 씨의 삶은 수년간 알지 못했던 균형을 얻었습니다. 정호 씨의 신성한 요소는 성공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매우 깊이 있습니다. 억압된 신성한 요소는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끌려 하지 않습니다. 더 통합된, 더 진정한 사회적 가면과 외부 기대 아래 진정한 자신과 더 일치하는 삶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신호들에 그렇게 저항했던 이유가 두려움이나 회의주의가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이미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융은 밖을 보는 자는 꿈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신호들을 외부 세계에 투영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무의식으로부터의 소통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삶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자기 인식의 수준으로 깨어납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 당신은 신호들의 구경꾼으로 사는 것과 자신만의 존재적 교향곡의 지휘자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된 신성한 요소는 당신을 특별하거나 선택받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은 더 이상 우주의 극적인 신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만의 신탁이, 자신만의 지혜의 원천이, 자신만의 내적 안내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내를 구걸하는 것과 자신만의 빛을 발산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융의 개성화 과정의 약속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신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삶을 충만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들의 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이전에는 무작위적으로 보였던 신호들이 실제로는 무의식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소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융기 이 섬세한 언어를 해독하기 위해 개발한 완전한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심리적 전율의 인식부터 상징적 분석까지, 감정적 검증부터 내적 신호를 존중하는 행동까지, 더욱 중요한 것은 자의 저항을 개성화 과정의 동반자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 신성한 요소를 받아들이려는 이런 열린 마음, 이것이 바로 당신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동시성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항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칼 융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호들이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사로잡고 혼란스럽게 했다면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아직 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합 과정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호들이 불안의 원천에서 지혜의 원천으로 변모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오라클이 자신만의 내적 안내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배운 5단계 프로토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실용적인 지도입니다.
판단 없는 인식, 상징적 분석, 감정적 검증, 상징적 행동, 그리고 지속적인 통합을 적용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신호를 해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있었던 지혜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몇 주간 일관되게 적용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의 신호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들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존중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성화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융의 지혜를 탐구하는 이 과정이 당신의 경험과 공명했다면 심리적 발달의 다른 측면들도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이 이미 이 여정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인식을 기다리고 있던 이 내적 지혜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